일단 그 마플 유리함수를 딱 펴보시면 시작이 유리식으로 잡혀 있을 텐데, 정말 간단하게 정말 핵심적인 필요한 것만 설명할게요.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별게 없고, 유리수라고 하는 게 뭐였죠? 숫자분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분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유리수였죠. 이제 그게 이제 다항식의 세계에서는 똑같은 형태로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식을 다 뭐라고 통칭한다? 유리식으로 통칭을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은 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뭐 3차, 4차 뭐 별의별 뭐 n차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막 5차식분의 7차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당연히 절대로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3차분의 2차만 하더라도 그거 상당히 하드한 수준의 유리식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주 라이트한 1차분의 1차만 앞으로 그냥 주구장창 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꼭 분모가 1차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뭐가 될 거냐면 계산을 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이나 통분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어려운 2차식, 어려운 그런 유리식은 딱히 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리식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봐봐, 뭐 3분의 2x 빼기 1이라고 쓴 요 식은 분모나 분자나 둘 다 지금 이 형태 자체로는 충분히 분수 표현으로 지금 된 유리식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얘는 엄밀히 말하면 3분의 2x 빼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냥 뭐죠? 1차 식이죠. 그러니까 1차 다항식이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분모 자리에 x가 존재하지 않는 분수식은 다 뭐로 통칭한다? 다항식으로 그냥 보내버리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지 않고 3x 더하기 5로 됐다면, 얘를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는 쉽지만 않아 보이네. 이런 거를 이제 뭐라 부르죠? 분수식이라고 얘기하도록 할게. 구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x가 없고 분자에만 x가 있는 그런 식들은 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항식 세계에 있는 거고, 분모랑 분자에 다 차수가 존재하는, 이게 1차 이상 1차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분수식으로 얘기를 한다 라고 하고, 그 분수식에 대한 서로 간의 계산 정도는 전혀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요, 그 206페이지랑 207페이지에 있는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있죠. 그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계산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통분하고 약분하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고, 서로 곱하는 거랑 서로 나누는 것도, 나누기라고 하는 건 뭐죠? 역수로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연산을 그대로 통용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연습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는. 그래요. 제 설명이 딱히 없어도 그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 분모끼리 서로 다른 걸 더하고 빼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분해 주는 게 본능일 거고, 서로 간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 공통 인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약분하시면서 진행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느낌이구나, 유리식 계산하는 게 그런 느낌이구나, 그 정도만 캐치하셔도 아주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207페이지에 그 세 번째라고 뭐라고 나왔냐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냥 부분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음하기도 힘든데 부분분수. 일단 이 부분분수는 지금보단 내년에 배울 수학 1 맨 마지막 단원인 저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때도 물론 아마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마찬가지로 또 복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변형이에요, 변형. 어떤 두 개를 곱한 거분의 1을 여러 개 변형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저게 뭔데 하면서 그냥 뭐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굳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변형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내 생각의 첫 번째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변형, 실제로 서로 간의 빼기로 바꿈으로써 서로 간의 계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랑 3을 곱한 거분의 1, 실제로 계산하면 뭐분의 1이죠 이거? 6분의 1이지. 물론 그냥 6분의 1이라고 그냥 내비둬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잘 봐. 이 형태가 뭐냐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을 일단 앞으로 묶어내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3 빼기 2분의 1 형태 그대로 쓸게요. 3 빼기 2분의 1에다가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는 느낌이야. 그리고 실제로 더 계산을 마무리 해보시면 3 빼기 2분의 1은 그냥 몇이니까? 1이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이거 1이니까. 그래서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즉 6분의 1을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뺀 값으로 바라보자라는 이런 식의 관점이죠. 관점을 서로 좀 다르게 하자는 건데 실제로 이게 성립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은 b-a분의 1은 내비두고 이 파트는 그대로 통분해 주면 뭐가 되냐면 a, b분의 b 빼기 a 이렇게 올라와서 b-a, b-a가 약분되기 때문에 실제로 ab분의 1이 남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일단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몇 남죠? 1만 남죠. 그래서 1분의 1이라고 걸고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형태도 뭐 빼기 뭐다?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뒤에서 앞에를 빼면 몇 남죠? 2 남죠. 그래서 2분의 1이 묶어내지면서 앞에 분의 1 빼기 뒤에 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기계적인 느낌으로 변형을 할 수 있다. 서로 간에 빼기 느낌으로. 돼요? 밑에가 어떻게 돼? 이거 인수분해는 뭐랑 뭐죠? 빼기 1이랑 빼기 3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한 다음에 갈게요. x 빼기 1, x 빼기 3. 그리고 얘는 분의 2라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뺍시다. x 빼기 3에서 x 빼기 1을 해주면은 뭐만 남죠? 마이너스 2만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분의 분자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선 1이 아니라 2겠죠. 왜? 이 숫자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덧붙이자면 여기가 만약에 C다라고 한다면 그 C는 그냥 여기에 그냥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의 느낌입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를 묶어낸 다음에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변형해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요 마이너스 2분의 2가 뭐가 약분돼서 뭐니까? 그냥 마이너스 1만 남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얘 빼기 얘로 쓰느니 차라리 그냥 순서 바꿔서 빼기 3분의 1 빼기 1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조금 더 간결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이런 걸 부분분수로 변형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예제 문제를 내가 일단 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 밑에 보기 4번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211페이지 넘어오시면 살짝 숫자는 바꿨다죠? 살짝 숫자 바꿨지만 별거 없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래.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안다면 이걸 실제로 좀 빠르게 하실 수 있어야 돼. 여기 봐봐. 얘랑 얘 사이 간격 몇이죠? 2죠. 실제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2만 남잖아. 여기에서 여기를 빼도 2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서 여기를 빼도 몇일 거니까 다 2로 남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계산은 뭐로 묶어낼 수 있냐면 2분의 1이 총체적으로 묶어내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서 이 파트가 뭐분의 1 빼기 뭐분의 1?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이 파트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어디까지 간다?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이라서 결국은 어떻게 없어지죠? 뒤에 거가 앞에 거, 뒤에 거가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리드미컬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상황일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간결하게 한 식은 2분의 1을 묶어낸 채로 x분의 1에서 x 더하기 52분의 1을 뺀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통분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싫으면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여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밑에 있는 것도 자, 숫자로 나왔어요. 1, 2분의 1, 3, 4분의 1, 5, 6분의 1에서 10, 11분의 1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 둘 사이의 간격부터 먼저 확인하자. 다 차이 몇만큼 나죠? 다 1만큼 나죠. 그러면 이것들은 싹 다 뭐로 묶어낼 수 있냐면 1분의 1로 묶어낼 수 있죠. 어차피 1분의 1은 그냥 1이고 묶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첫 번째 3분의 1 빼기 잘못됐네요. 쏘리 1, 2, 2, 3, 3, 4로 할게요. 1, 2, 3, 3, 4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해서 어디까지 간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씩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하는 순간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계산은 뭐 빼기보다 1-11분의 1 얘는 11분의 10으로 깔끔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볼게. 야, 이거를 실제로 보면요. 2분의 1이랑 6분의 1이랑 12분의 1이랑 해서 어디까지? 110분의 1까지를 지금 더하라는 거죠. 지금 이거 몇 개 나와야 된 것 같아 이거? 총 10개 더하라고 했었을 거야. 이 10개의 분수식을 실제로 싹 다 통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분분수 변형하는 방법 몰랐다고 하고 이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지. 이게 뭐 이거 1 곱하기 2니까 2네, 2 곱하기 3이니까 6이네, 3 곱하기 4니까 10이네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했었다면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냐고. 당연히 없죠. 분모가 다 서로 다른 거는 통분해 주는 게 기본 마인드일 거기 때문에. 근데 요 2, 6, 12, 뭐 5, 20 이렇게 나온 그 숫자들을 싹 다 통분하는 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닐 거란 말이지. 실제로 숫자도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히는구나 해서 요걸 배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이걸 물어봤다면 어려웠을걸? 근데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얘 부분분수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 2를 1 곱하기 2로, 6을 2 곱하기 3으로, 11을 3 곱하기 4로, 마지막 110을 10 곱하기 11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아시겠어요? 오케이. 부분분수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아까 207페이지에 있는 그 보기 4번 정도만 일단 한번 연습해 보자. 일단 210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만 조금만 더 설명하고 요 유리식 파트는 거기 밑에 있는 변형 문제까지 풀 필요도 딱히 없을 것 같으니까 거기 이 3개의 페이지는 예제 문제랑 확인 유제 정도만 한번 이따가 풀 시간 드릴 거고 그것만 하고 나면 바로 유리함수로 넘어갈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그 208페이지에 있는 그 비례식 궁금하다면 그냥 읽어보셔도 되는데 거기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과정에서 빠진 지 꽤 오래됐고요. 놀랍게도 알고자니나 지원에도 이 비례식에 대한 얘기가 겁나게 디테일하게 써있거든요. I don't understand. 네, 몰라도 됩니다. 특히나 그 맨 밑에 가비의 리라고 이렇게 막 적혀있는 거 진짜 정말 이 아이디어가 도대체 언제쯤 수학책에서 사라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도 되고요. 이거 안다고 해서 뭐 수학 문제가 뭐 더 잘 풀리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 별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렇게 비례식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들을 꽤나 많이 접했을 거예요. 중학교 뭐 아무튼 그랬을 때 요 A 대 B가 3대 4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죠? 그렇지. 이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푸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인드 좀 세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A 대 B가 3대 3은요. A를 3K, B를 4K로 잡는 비례상수를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요 정도의 마인드도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것만 설명하고 바로 갑시다. 어디 갈 거냐면 210페이지. 자, 얘도 겁나게 별거 없으니까 그냥 빠르게 해치우고 넘어갑니다. 분모를 0이 되게 하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다음 등식 성립한대요.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간만에 보는 x에 대한 항등식 문제가 되겠네. 항등식 문제라고 한다면 계수끼리 비교해서 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답을 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알겠고 x 더하기 2분의 a랑 x 빼기 3분의 b를 더한 게 저거분의 저거로 됐대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요 오른쪽에 있는 분모 보면은 못 참죠? 뭐 하고 싶죠? 요거 인수분해 하고 싶고 딱 봐도 얘랑 얘의 곱이 얘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쿨하게 그냥 아니어도 맞겠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거 6, 1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건 분명히 뭐 3이랑 2 하면 될 거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겠구나. 그러려니 하시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좌변은 뭐 하자? 그냥 통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x 빼기 3과 x 더하기 2를 양변에 그냥 통째로 뭐 해도 된다? 곱해도 상관없어요. 양변에 이러한 분모값을 곱하는 거나 분모를 이거로 맞춰주는 거나 다 통분이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할까? 그냥 x 빼기 3, x 더하기 2를 양변에 그냥 곱합시다. 그럼 뭐가 되죠? 여기는 x 빼기 3의 a고요. 여기는 x 더하기 2의 b만 남고 오른쪽은 얘 커팅 되니까 뭐만 남아?
x 더하기 12만 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항등식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겠지. 다만 정리된 거 아니니까 묶어내죠. a 더하기 b의 x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2b 걔가 지금 뭐다? x 더하기 12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가 몇이면 될 거고 1이면 될 거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2b가 10이면 된다. 둘이 연립해서 a가 몇, b가 몇인지 그냥 알아내는 그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제 문제만 한번 해봐요. 확인 유제는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3개 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만 빠르게 해결해 보시고 괜찮으면 유리함수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가뿐하게 가보죠. 일단 유리함수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갈게요. 212페이지에 있는 거기 개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리함수, 함수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식 앞에다가 y는 붙이면 x랑 y 사이 관계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리식 앞에 y는 붙여 있으면 걔를 유리함수라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아까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를 뭐랑 뭐로 구분했냐면 다항식이랑 분수식으로 구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다항함수도 사실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거냐면 요 유리함수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다항식이 유리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니까. 다만 여기 파트에서 우리가 굳이 또 다항식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까지 주구장창 그거 배웠는데 그걸 못하러 또 배우겠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유리함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국룰이 뭐다? 다항함수를 제외한 분수분의 분모분의 분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함수를 실제 유리함수라고 부르기로 가정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뿐하게 연습할게. 여기 볼래? y는 2분의 x라고 하는 거 이거 유리함수 맞나요? 일단 실제로 얘는 무슨 함수 범위에 있죠? 다항함수야 유리함수야? 엄밀히 말하면 다항함수죠. 실제로 2분의 1 x니까 1차 다항함수겠지. 그리고 이 함수를 유리함수라 불러도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된다고. 모든 다항함수는 유리함수 범위 안에 있으니까. 다만 이런 걸 이제 와서 다시 얘기하진 않을 거다. 이건 너네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쳐서 배워왔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함수 됐어요. 이거 말고 그러면 얘는 어때? x분의 2 분모분 다 뒤집을게요. 얘 유리함수 맞나요? 그렇죠. 우리 이런 걸 이제 유리함수라고 부르기로 할 거랍니다. 괜찮니? 그럼 이건 어때요? x분의 2x요. 얘도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데는 큰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사실상 뭐가 되니까? 약분이 돼서 그냥 뭐만 남죠? 2만 남죠. 2는 그냥 상수함수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함수도 우리는 지금 딱히 이제 와서 다시 다루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는 수준의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만 다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막 분모는 막 2차고요. 분자는 1차인 이런 식의 유리함수도 유리함수라고 얘기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얘는 그리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가 딱 그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수제예요. 네, 천재급에 속하는 거라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아주 빡세고요. 실제로 생긴 것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그래프로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얘는 언제 배우자? 한 고 3쯤?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이라면은 이 정도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는 수준은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고1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내비두자. 몇 차분의 몇 차만? 1차분의 1차만을 다루기로 우리는 약속한다. 그 정도로. 좀만 더. 조금 힘들려나? 요 정도로만 하자. 자, y는 x 빼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요 정도의 유리함수, 이런 것도 이제 다룰 건데, 우리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예의를 차려서 뭘 판단해야 되죠? 정, 공, 치, 이 세 개를 일단 판단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요 함수의 정의역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래?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저번에 어떻게 쉽게 설명했냐면 x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의역을 판단하기 위해선 뭘 판단하는 게 맞냐면 x에다가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판단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 딱 봐도 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 집어넣으면 안 되죠. 왜? 분모가 몇이 될 거기 때문에 0이 되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우리 상황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의 x에다가 절대로 1은 집어넣으면 안 돼.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뭐죠? 1만 제외하면 뭘 때려박아도 상관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 그럼 우린 이 함수의 정의역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들의 모임인데 뭘 제외한
1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정말 간단하죠. 유리함수의 정의역을 어떻게 판단하자? 분모가 뭐가 안 되는? 0이 안 되는 그 정도의 범위를 얘기하시면 될 거라고. 그럼 좀만 더 연장해서 이 함수의 그럼 치역은 그럼 뭐가 될까? 이 y값 자체가 될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을 거라고 고민하면 돼요. 분자가 살아있지 않니? 1이라는 값으로 살아있죠? 그럼 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뭐는 안 돼? 0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죠? 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요 유리함수의 치역을 누굴 제외한?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 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 자, 이렇게 2차분의 상수항으로 걸게요. 요 함수의 정의역 말해볼래요? 뿔마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옳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치역은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여전히 분자값 1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만약에 근데 여러분 어떨까요? 왜? 분자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치, 모르겠죠? 그게 정상 반응이에요. 그렇게 말할까봐 그랬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그냥 얘 분자만 분자값이 확실하게 어떤 숫자로 살아있으면 분자가 살아있는 값이 전자값이 0이 될 리가 절대 없을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잘 판단하자. 그리고 어차피 유리함수 배우고 나면은 요 개념 잊어버릴걸요? 훨씬 이렇게 유리함수 자체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일단 유리함수가 무엇인지만 일단 익혀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212페이지에 보기 1번과 2번 있죠? 그 두 개만 뭐 그런 느낌이구나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서 그래프 얘기 좀 할게. 보기 2번에서 물어보는 서로 같은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라 그랬냐면 함수가 완벽하게 서로 같은 정의역, 같은 공역, 같은 치역을 갖고 있으면 같은 함수의 확률이 아주 높다라 그랬어요. 자, 이제 찐으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하기에는 아마 중간에 쉬는 시간 걸릴 거니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근데 아마 이러한 그래프를 언제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y는 x분의 1 그래프요. 언제 배운 적 있었죠? 중학교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 아마 정비례와 반비례 2학기 마지막에 이렇게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배웠을 거고 정비례 관계가 뭐였죠? y는 ax라고 하는 이런 식의 관계를 배웠을 거죠. 1차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반비례 관계가 y는 x분의 a라고 하는 이제 반비례 함수 유리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있었고 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 것도 혹시 기억나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죠. 그 얘기 한 번 더 할 겁니다. 나쁘지 않죠? 배웠던 거기 때문에. 자, 컴온.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k라고 하는 걸 0이 아닌 걸로 가정할게요. 왜냐하면 k가 0이 된다면 그냥 오른쪽이 몇이 돼버리고 0이 돼버리고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만 될 거기 때문에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k를 0이 아닌 수준으로 할 건데 일단 얘부터 k가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어디랑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 걸로? 1과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인 걸로 아는 줄 안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y는 x분의 2만 보더라도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몇이 되고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1 되고 그런 식으로 1, 2, 2,1 뭐 4, 뭐 4분의 뭐 이런 느낌으로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 형태가 그려지는 것도 알 수 있죠. 맞나요? 오케이, 맞죠? 그러면 반대로 k가 음수일 때는 어느 사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이 그려지는 그런 식의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색깔별로 잘 보셔야 돼. 이 모든 게 지금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K가 뭐일 때는 양수일 때는 1, 3 쪽에 K가 음수일 때는 2, 4 쪽에 그려지는 그런 식의 함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정의역부터 얘기해 볼까? 이 파란색 함수나 빨간색 함수 다 예외 없이 X는 누구만 제외하면 될까요? 대답해 줘요. 이 함수에서 뭐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 0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도 뭐 될 것 같아?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유리 함수의 원형은 이런 식으로 x도 0만 제외, y도 0만 제외 하는 그런 식의 함수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해요. 잘 봐. 이 파란색 함수 x 값을 0에 가깝게 보낼 때 y 값이 겁나게 커지게 하겠지만 절대 어디를 닿지 않죠? 이 y축을 절대 닿지 않을 거란 말이야. 가까워질 뿐 닿지 않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세 글자로 점근선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점근선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점근선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쓰기에는 아마 좀 많이 어려운 용어일 거기 때문에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구장창 나오는 표현 중 하나다. 점근선이 뭐라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무엇인가. 다시 이 함수가 이렇게 갈 때 이 y축 자체에 되게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점근선은 일단 y축이라고 바라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y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는 0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거 세로줄. 그리고 반대로 x값이 x값이 점점 커지면은 이 y값은 점점 작아지게 하겠지만 절대 몇은 안 될 거야? 0은 안 될 거야. 0에 엄청 가깝게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절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x축 자체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x축은 y는 0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원형의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x는 0, y는 0 이렇게 두 개 페어로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세로줄이 x는 0이고 가로줄이 y는 0이다. 그 정도로 말이지. 오케이. 더 갈게. 이 k값의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함수를 y는 x분의 1이라고 쳤을 때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까? 예를 들어 여기가 1이라고 쳤을 때요, 이 함수의 대응값은 1인데 여기 함수의 대응값은 몇일 거기 때문에 2일 거기 때문에 이쯤에 찍힐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더 원점에서부터 뭐 해줄 수밖에 없어? 먼 쪽에 그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커질 때마다 어디서부터 멀어진다? 원점부터 멀어진다. 난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뭐한 그래프? 와이드한 그래프라고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k값이 작을수록 좀 더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는 거를 그래프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을까? 정의역과 치역 봤을 때 0만 제외하고 0만 제외하자 그랬고, 어차피 x에다가 하나 집어넣어도 y값이 하나 나오는 게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세로줄을 그려봐도 어디서 해도 한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가로줄을 그려봐도 어디서 해도 한 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분명히 1대1 대응이 맞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너네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모든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모든 유리함수는 다 뭐다? 1대1 대응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각인시켜 드릴게. 무조건이야.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예외도. 모든 1차분의 1차의 유리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자 무조건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대1 대응과의 필요충분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좀 이따 뭐 할 것 같아?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겠니 안 구하겠니? 구하겠죠. 그리고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걸 떠올려봐.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까? 안 쉬웠나? 쉬웠죠. 여기도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더 쉬워요. 네. 실제로 이 정도 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은데, 다른 되게 복잡한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헤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말했듯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지 않는다라 그랬어. 그죠? 이 파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난 봐. 물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이따가 할 거고 전혀 어렵진 않겠지만 거기는 약간 좀 암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로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 수준에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긴 하다.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외 없이 모든 유리함수는 무조건 다 1대1 대응이 되는 게 무조건 맞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강조를 꽤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5번에를 별표를 하나 쳤다면 얘는 별표가 3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 꼽으라면 당연히 뭐겠니?
옳지. 무조건 꼭지점이야. 꼭지점이 생명이죠. 이차 함수는. 그것만 가지고도 뭔가 식을 작성하거나 답을 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리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래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요. 다시 뭐라고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야말로 요 유리함수를 설명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점근선의 교점을 전 이제 이렇게 부를게요. 대칭점이라고 부를게. 아시겠어?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은 대칭점이 몇 콤마 하면 0,0 원점이네요. 오케이. 원형의 유리함수는 대칭점이 0,0이고 이 0,0을 얻어내는 방법이 뭐다? 점근선에 있는 x값을 그냥 툭툭 박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그리고 하나 더. 유리함수는요. 이 파란색만 봤을 때 이거 잠깐 꺼줘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실제로 요 원점 기준으로 뭐해 보이죠? 대칭처럼 보이는 거 맞죠? 그래서 대칭점이라 부르는 거고, 또 하나. 이 원점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 기울기가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또 이 대칭점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 마이너스 1자리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무조건 대칭점 1개, 대칭선 2개 이렇게 페어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얘기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좀만 더 얘기한다면 이 파란색 함수는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파란색만 봤을 때 x값 증가하면 y값 떨어지고 있죠. x값 증가하면 y값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 3, 4분면을 지나는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떨어지고 있는 함수, 즉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빨간색 함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커지죠. x값 증가할 때 y값 커지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가 되겠지. 뭐 특징은 되게 많지만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연습을 제대로 그려보시면은 여기 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야, 일단 213페이지 보기 3번이랑 보기 4번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게요. 이게 이 배우는 방향 자체가 지금 뭐나 사실 다 똑같은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를 맨 처음 배웠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 이거부터 했을 거예요.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이 원형의 이차 함수부터 배운 다음에 얘를 x방향으로 p만큼 움직였을 때는 무엇이며 얘를 y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을 때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얘를 x방향으로 p, y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는 이 친구를 다 뭐 했죠? 평행 이동해서 그러한 함수들의 특징을 배웠을 거란 말이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어떠한 함수도 다 여러 방향으로 배울 겁니다. 새로운 원형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심심하니까 뭐 하면 되죠? 이동시키면 뭐 될까?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촌스럽게 굳이 x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뭐고 y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뭐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꺼번에 바로 움직일게요. 자, y는 x 빼기 p 분의 k 더하기 q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함수랑의 다른 점 뭐죠? 이 함수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면 실제로 이 함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x 대신에 x 빼기 p가 대입되고 y 대신에 y 빼기 q가 대입됐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렸던 모양 자체랑 여기에 그리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정보만 조금 변할 뿐인데 그 정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확인해 보자고. 요 함수의 x점근선이 누구였죠? x는 0이었죠. 그러면 그 함수를 x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면은 점근선이 이제 누구로 바뀔 것 같아? x는 p로 바뀐다 라고 확인하면 될까? 그리고 여기서 p는 그냥 편의상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p를 2점으로 잡을게요. 얘는 x는 p 라인. 자, 그리고 똑같이 이 함수의 y점근선이 y는 0이었어요. 이 가로줄 y는 0짜리 말하죠. 이 함수를 지금 얼마만큼? y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고, 그렇다면 이 친구의 점근선도 뭐가 되겠다? y는 q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편의상 q를 양수라고 잡을게요. 자,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점근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랑 뭐죠? x는 p랑 y는 q가 되면서 여기 1, 4분면에서 그려져 있던 y는 x분의 1 그래프, y는 x분의 k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느낌으로 그냥 그래프가 이동했을 뿐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K가 만약에 음수일 때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 움직였을 뿐이구나 라고만 확인하면 되실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원래 유리함수의 대칭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었던 게 여기서는 누구, 누구로 바뀐다? P, Q로 바뀌게 되겠다 라고 해서 대칭점이 P, Q로 바뀌게 된다, 이런 식의 확인을 일단 여러분들이 미리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정의역과 정의역과 치역 판단 좀 합시다. 얘는 누구를 제외하면 되겠어요? 이 X값 모든 것들 중에서 누구만 제외하자? P만 제외하면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P를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마찬가지로 모든 Y값 중에서 누구만 제외하면 된다? Q만 제외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상황만 변했을 뿐이지 모양 자체나 근본 자체는 달라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여전히 1대1 대응이고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할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똑같이 확인해 보시면 대칭점이 P, Q인 거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대칭선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여기서 기울기 1짜리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막 기울기 2분의 1도 절대 안 되고 막 기울기 3도 절대 안 돼요.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 가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이 P, Q라고 하는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인 거랑 1짜리인 거랑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이 두 개를 대칭선이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표현할게. P, Q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짜리인 직선 두 개.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식을 세울 수는 있을 거란 말이죠. P, Q 지나면서 기울기 1짜리는 Y는 X 빼기 P 더하기 Q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뭐 마이너스면은 뭐 마이너스로 하면 되겠지. 그 식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이 유리함수가 항상 대칭점이 한 개, 대칭선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대칭점은 어떻게 판단하죠? 점근선의 교점이야말로 그냥 대칭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칭선은 그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뿔마 1짜리인 거를 세우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214페이지에 보기 5번 있죠. 그 보기 5번에 있는 그 두 개의 함수들 그래프 한번 따로 그려보시고 대칭점이 뭔지, 대칭선이 뭔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썼던 이러한 형태, 원형이 x분의 k짜리를 x방향 p, y방향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 요 형태를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2차 함수 표준형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함수 표준형 보면은 뭐가 딱 볼 수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그 x값 p,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상수항인 q를 무슨 점으로 알 수 있다? 대칭점으로 알 수 있고, x는 p가 점근선, y는 q도 점근선, 뭐 그런 식으로 바로 보자마자 이제 정보를 알 수 있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바로 어떤 것도 있겠다? 요거를 통분시켜서 다 하나의 식으로 표현된 일반형도 존재할 거예요. 그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은 싹 다 뭐로 바꾼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해석을 했었죠. 즉 2차 함수는 일반형보단 표준형이 훨씬 더 알기 좋은 식의 형태가 될 거고, 항상 일반형을 보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유리함수는요, 결과부터 말할게. 결국 유리함수는 일반형이 훨씬 더 편해요. 이러한 형태가 더 편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면 되거든. 자, fx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싸그리 싹 다 한번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정의역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분모가 몇이 되면 안 된다라 그랬으니까, 0이 되면 안 된다라 그랬으니까 x를 누굴 제외한 모든 실수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범위가 정의역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요거에 대한 치역을 얘기하는 게 아직은 조금 번거로워 보여.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이 형태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왜? 점근선이 x는 2고 점근선이 y는 3일 거기 때문에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리고 y는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각각 순서대로 정의역과 치역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일단 내비둬요. 뭐라고? 분모는 내비두시고 이 분자를 잘 봤을 때 이 분자를 이 분모 형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내 생각에는 여기도 1x고 여기도 1x니까 뭔가 더 곱할 필요도 없이 일단 나는 분모인 x 빼기 1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그대로 쓰면 여긴 분자는 플러스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뒤에다 몇 추가해서 플러스 5를 추가해서 그냥 조금 보기 좋게 더 다르게 썼을 뿐. 이 정도. 지금 식이 달라진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따로 보시면은 이게 결국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 이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써가지고 x-2분의 5가 먼저 써질 거고 이 앞에 있는 얘가 뒤에 1로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즉 확인한다면 점근선이 누구다? x는 2랑 y는 몇인 걸로? 1인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 가능하겠니? 오른쪽 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 자,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자, 일단 분모는 내비둬. x 더하기 1로. 자, 근데 분자 보면은 분자도 일단 요 x 더하기 1을 쓰고 싶은데 여기가 그냥 1x가 아니라 몇 x니까? 2x니까 일단 2를 묶어내서 x 더하기 1로 그냥 쓸게. 그러면 전개하면 2x 더하기 2죠? 더하기 2인데 여긴 실제로 몇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몇 빼주면 된다? 5를 빼줌으로써 원래 식과 똑같이 만들어준다 라는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거랑 이렇게 뒤에 거를 보시면 뒤에 거가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되면서 이 k 자리가 얘는 음수가 될 거니까 어느 서분면 쪽?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그런 식의 유리함수다 라고 하는 걸 캐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변형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연습해보면 별거 어렵지도 않고. 근데 알겠는데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당연히 귀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점근선 판단,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점근선 판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잘 들어. 분모가 0이 되는 그 x값 일단 캐치, 어렵지 않죠? 그리고 y점근선은요 x 앞에 있는 개수값의 비율을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앞에도 몇 있고요? 1 있고 여기 앞에도 몇 있으니까? 1 있으니까 y점근선은 그냥 뭐다? 1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구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비율을 얘기한다면 1분의 2라서 y는 2가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리함수의 점근선만 캐치하고 난다면은 그래프 형태 자체가 일단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여기 2 세로 줄 짜자. 그리고 y는 1 세로 줄 짜자. 하면서 일단 이 대칭점이 2,1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판단해야 돼? 얘가 요 1, 3 쪽에 그려지는지 2, 4 쪽에 그려지는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아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뭐였냐면은 x-2분의 5 더하기 1이었어. 얘가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요 1쪽이랑 3쪽이 그려지는 그런 식의 함수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것도 그걸 몰라도 할 수 있거든요. 잘 들어. 요 함수의 정역이 누구라고? 누구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 누구를 제외한?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이 함수의 x값에다가 2를 제외한 그 어떤 값이든 집어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 하나만 제대로 찍을 수만 있으면 그 함수가 어디쯤에 그려지겠지라고 하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가장 편한 거 내 생각엔 0 집어넣는 거 어떨까? 0 집어넣는 거 전혀 문제 없잖아. 0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정역 안에 있으니까. 0 집어넣으면 실제로 함수가 얼마 나오죠? 도와줘. 성아 얼마 나오냐? 그냥 2분의 3이야? 부호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즉, 이 함수는 0,-2분의 3이라고 하는 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해봐. 이 점을 지나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리가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유리함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주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연습하시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순간 새로운 절편들이 지금 생길 거기 때문에 이 절편 값들도 얘기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 x절편이 뭐죠? y 값이 몇이 되는? 0이 되는 x 값이잖아. 이 분수식 보면은
분모는 어차피 필요가 없고 이 분자 자체 x 더하기 3이 0이 되는 x값이 몇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할 거고 이 y절편은 아까 x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서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완성해 주시면 퍼펙트 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괜찮을까? 연습해보면 별거 없고 자, 좀만 더 대칭점이 2,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칭점 한 개 튀어나왔으니까 대칭선도 두 개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지. 그 대칭선 두 개는 뭐다?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몇 자리인 거랑 1자리인 거랑 마이너스 1자리인 그 두 개. 이렇게랑 이렇게. 근데 그 식은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무조건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자리 그런 식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죠. x 더하기 1분의 2x 빼기 3 아까 점근선 판단 됐으니까 바로 그래프로 갑시다. 마이너스 1자리랑 2자리 이 정도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1, 3쪽이 그려지는 거 아니면 2, 4쪽이 그려지는 거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될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어떻게 그러죠? 표준형 고치지 않고 정역 범위에 있는 그냥 x값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함수값만 판단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0 집어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 0 집어넣으면 함수값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확인됐죠. 즉 0, 마이너스 3 이 점을 지나야만 해. 이 점을 지나야만 하는데 이 함수가 이쪽에 그려질 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 이 함수는 요렇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절편 아까 여기 y절편 마이너스 3이고 x절편 얼마다? 분자가 0이 된 x값이니까 2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준 다음에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괜찮을까 모르겠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15페이지 보기 6번, 7번 있죠. 그거를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한번 이 아이디어대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54번에서부터 62번까지는 굳이 안 풀어도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페이지 아니에요. 번호만 하는 겁니다. 보기 7번처럼 점근선이 나와 있다는 건 대칭점이 나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형태가 잡혀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기 6번에 있는 그래프를 한 번만 더 같이 연습을 할게요. 이번엔 좀 되게 빠르게 할게요.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해볼까? 도와줘. 점근선 x는 몇? y는 몇? 오케이. x는 2랑 y는 1짜리를 일단 대충 그리죠. 이제 귀찮으니까 x축 y축도 그냥 그리지 맙시다. 그 중요한 건 아닌데. x는 2랑 y는 1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대칭점이 2,1인 거 판단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1, 3쪽이 그려지는지 2, 4쪽이 그려지는지를 아까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었냐면 이 정역 범위에 있는 x값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함수값 판단하면 된다라 그랬는데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좀 잘 봐. 여기 봐. 분모가 0이 되는 x값 몇이라고 이거? 2죠. 그 2를 요 분자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이지. 그 3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면 양수 쪽에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그리고 그 3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함수의 원형은 분명 x분의 3짜리였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x분의 3짜리를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 1만큼 이동하면 요 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빠른 판단도 가능하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서 유효하게 작용이 되냐면 요 함수를 x방향 y방향으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포개어질 수 있게 하는 함수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요 분자 자리에 있는 숫자 값만 같으면 무조건 포개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 문제는 이따가 예제 2번에 요 유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느낌으로 그리는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알아냈어. 자, 이 친구도 한번 빠르게 합시다. x점근선 누구? x점근선 1이야. 그리고 y점근선 누구라고? 2죠.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점이 1,2인 거 확인됐고 자, 분모가 0이 된 x값 1을 분자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 마이너스 1짜리는 여기랑 여기에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음수니까. 그리고 이 함수의 원형은 뭐였다? x분의 마이너스 1짜리였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스킬풀한 것까지도 여러분들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 이런 영역이라서 이 유리함수가 쉽다는 거예요. 요것만 캐치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은 못 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항함수보다도 쉽습니다. 요 파트가. 그래서 넘어갈 거야. 자, 이제 개념 설명할 건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보는 앞으로의 모든 유리함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다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모든 게 다 1대1 대응인 게 무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역함수를 구할 때 요 함수가 1대1 대응인가요? 라고 하는 확인은 촌스러우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얘는 무조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실제로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일단 요거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범위랑 이제 그 분적 그 y 값을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점근선 라인을 확인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식이 누구가 주인공이니까 y가 주인공이 된 식이니까 이 주인공 식을 다 누구로 바꾸자? x로 바꿔주는 게 일단 최우선이라고 봐요. 양변에 cx 더하기 d를 곱할게. cx 더하기 d의 y는 ax 더하기 b야. 자, 여기 있는 거 싹 다 전개할 거예요. cxy 더하기 dy는 ax 더하기 b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x 붙어 있는 걸 왼쪽으로 보내고 y 붙어 있는 걸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식이 cxy 빼기 ax는 b-dy라기보다는 마이너스 dy 더하기 b라고 표현하도록 할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로 묶어낼 수 있고요? x로 묶어낼 수 있고 cy-a는 마이너스 dy 더하기 b. 자, 이제 얘를 뭐만 해주면 돼? 나눠주기만 하면은 좌변은 깔끔하게 x만 남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해서 이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꿨고 이제 뭐 하면 돼?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은 그 함수를 우리는 그 함수의 인버스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돼요. 그리고 이 함수랑 원래 있는 함수를 한번 비교해 봐봐. cx랑 플러스 b, cx랑 플러스 b 형태 똑같은 거 확인되죠? 어디만 달라졌냐면요. 요 자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마치 여기 앞에 있는 개수를 서로 뒤집어 깐 다음에 부호를 싹 다 뭐로 한 것처럼 반대로 한 것처럼 됐죠. 이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어요. 난 지금 한번 증명한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아, 역함수 구할 때는 분자 위에 있는 여기랑 분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의 개수값이 반대부로 이렇게 체인지 된다 라고 하는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 연습해 볼게. 이 친구들 요 함수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해봐. x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2가 부호 반대로 하면서 올라가니까 2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별거 없죠.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 g 인버스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x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1x니까 x 빼기 3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된다. 너무 편합니다. 오케이. 난 한번 그냥 증명한 것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딱히 없어요.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성질 자체도 각인되기가 아주 쉽죠. 다만 성질은 기억하자. 이 함수랑 이 인버스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반드시 어느 직선에 대해 대칭이야? 옳지.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역함수 배울 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어요. 얘도 당연히 이게 뭐 유리함수든 뭐든 간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충분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치? 자, 이 친구 대칭점 몇 콤마 몇이죠? 2,1이니? 얘 0이 되는 x값 이거 개수값 비교해서 얘 대칭점 몇 콤마 몇이에요? 1,2 되는 거 확인돼요. 이 두 점도 실제로 뭐에 대해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얘 대칭점 1,2였어요. 얘 대칭점 안 봐도 2,1인 게 뻔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응? 자, 이 친구 역함수 어떻게 됩니까? 말해도 분해. 하란 대로 했더니 뭐가 나오죠? 똑같죠?
이 두 함수 역함수가 왜 똑같을까? 구한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게 맞아요. 요 대칭점 몇 콤마 몇이죠? 1,1이죠. 얘 0된 x값이 1이고 앞에 계속값 비교해도 1이니까 1,1을 뒤집어 까도 1,1이네. 그래서라고 봐도 될까? 다시 대칭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을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상황은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분명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인을 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떤 유리함수가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깐 요 유리함수랑 요 역함수가 있는데 이 f랑 f 인버스가 같대. 이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겠냐고요? 얘랑 얘를 부호 반대로 한 다음에 뒤집어 까도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면 그게 역함수가 똑같다라는 거가 되겠죠. 실제로 이 형태에서 역함수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되죠? ax 빼기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으려면 c랑 마이너스 b가 뭐 하면 되죠? 같으면 되겠죠. 여기도 플러스 b랑 마이너스 c랑 같으면 될 거니까. 그래서 f랑 f 인버스랑 똑같다라고 하는 요 필충이 뭐가 된다? c 더하기 b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것만 확인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심화적인 거긴 하지만 별거 없어요. 뭐 사실 몰라도 돼. 실제로 역함수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비교한 다음에 아 그렇겠구나 라고 확인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에 대한 개념 자체는 내가 얘기를 다 끝낸 거라고 봐도 무방하고 216페이지, 217페이지에 있는 보기 8번, 9번이 이제 그 마지막 보기 2개거든요. 그 보기 2개 한 다음에 예제 문제로 쭉 달려봅시다. 유리함수가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만으로 그 유리함수,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일치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니면 그 유리함수의 대칭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면 y는 x 위에 있다면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칭점 몇 콤마 몇인지 판단할 수만 있고 걔가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한다면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난 봐. 지금 이거 예제 총 11개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나면 끝날 겁니다. 왜냐면 여기 예제들 그냥 슬슬 풀릴 거기 때문에. 자, 11개요. 228페이지까지죠. 아, 이건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중에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안 어려워. 일단 물어봐. 지금까지 뭐 어렵나? 내가 마플 특강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 솔직히 이 유리함수 얘기를 하루 안에 하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의 그래프 배웠을 때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나면 낫지? 네, 덜 하진 않을 거라는 봐요. 그래서 좀만 힘냅시다. 네, 좀만 힘내죠. 가능한 한 3시 반 할 수 있어 모르겠네. 자신 없지만 한번 도전해볼게요. 네, 앞으로 40분 남았죠? 40분 동안 예제 10개. 야스. 자, 예제 2번 갈게요. 야, 유리함수가 서로 겹친다. 이거 실제로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아이디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봐봐.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객관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문제 한번 읽어볼게.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랑 이 기억, 니은, 딕에서 나와 있는 함수들 중에서 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하면은 얘로 딱 그렇게 기가 막히게 겹쳐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얘는 그나마 다행히도 기억, 니은, 딕 3개죠. 만약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라고 한다면 그 유리함수 5개를 싹 다 뭐로 바꾼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일일이 확인을 한다. 최악 중에 최악이야. 시간 없어 죽겠는데 우리 그럴 시간 없다고. 어떻게 판단하자? 자, 지금 이 원형 함수는요. 분자가 지금 몇으로 고정이죠? 1로 고정이죠. 이 분자에 있는 1이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해 준다라 보시면 돼요. 마치 최고차항의 개수값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이지. 즉, 요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요 유리함수들을 적당하게 다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뭐분의 1인 게 나온다면 포개어질 수 있는 거고 1이 아니라면 포개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일일이 표준으로 바꾸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다? 분모에 있는 x값 얼마? 1이죠. 그 1을 분자에 그냥 그대로 때려 박아봐. 얼마 나오니? 2 나오죠. 얘 아니야 그러면. 1인 걸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얘 분모 x값 1이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1이니까 얘 맞다고요. 얘 분모에 있는 x값 1이고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연습이 된다면 밑에 있는 443번 있죠. 자, 10초 드릴게요. 컷. 디귿밖에 없는 거 확인됩니까?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연습해보고 싶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그냥 답만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쿨하게 하시면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넘어갑니다. 아, 귀엽다. 자, 예제 3번 귀엽네요. 자, 그래프는 거기 나와 있고요. 사실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도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래. 그냥 우리는 대칭점이 1,3이다라고 그냥 캐치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함수를 잘 보니까 y절편이 2라고도 나왔네요.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인 y절편값 f0가 2라고 하는 이 정도 힌트만 있으면 a, b, c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도 그럴 게 대칭점이 1,3이다? x는 1이라고 하는 게 이 분모 자리에 있으면 되니까 이 c 자리는 실제로 뭐였냐면 마이너스 1이어야 마땅하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일단 c가 몇이다? 마이너스 1에다 캐치. 그리고 x 앞에 있는 그 개수의 비율 1분의 a가 누가 되면 되니까 3이 되면 되니까 a 값이 몇인 것도 3인 것도 그냥 바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난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0 집어넣어서 b값 얻어내면 되죠. f0는 마이너스 1분의 b가 될 거고 걔가 얼마라서? 2라서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다 얻어냈으니까 제곱해서 합하는 것도 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유리함수 대칭점이라는 거 점근선 나와 있으면은 그거 형태 자체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겠다. 다음 문제 갈게요. 예제 4번. 자, 이것도 우리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어떻게 실제로 구해내는지도 방법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이 문제는 f 인버스가 나왔을 때 fx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 f를 인버스한 게 f 인버스고 f 인버스를 다시 인버스하면 뭐가 되니까? f가 될 거기 때문에 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다 보면 얘가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불러볼래? 뭐 됩니까? 분해. 옳지? 요 정도면 끝?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x 더하기 c분의 ax 더하기 b래요. 얘가 c면 되고 얘가 a, 얘가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그냥 a, b, c 값 얻어낸 다음에 넘어가면 되겠다 라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2번 저 중요한 표현 나왔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f.gx가 x다. 이 표현의 의미가 뭐라고요? f의 인버스가 g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함수 관계를 얘기하는 역함수의 정의식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 좀 부탁을 하도록 합시다. 역함수 정의식이에요. f.gx가 x가 나온다는 게 f의 인버스가 g다. f랑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fx 나왔으니까 역함수 그냥 바로 구한 다음에 넘어가면 되죠. 뭐겠냐? x-3분의 x 더하기 2. 아, 너무 쉽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유제랑 변형 문제 총 6개 세트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 풀 동안 다음 예제들 한번 적고 있을게요. 심화된 문제? 뭐 그 정도일 텐데 여기 있는 다 3개 문제도 그냥 가뿐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까도 설명한 것 중에 하나야. 유리함수가 지금 그 문제에서 f랑 f 인버스가 같은 게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고정이거든. 어떤 아니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 자체를 이제 여러분 어떻게 봐? 대칭점이라는 게 분명히 어디 위에 있기만 하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기만 하면 분명히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칭점 몇 콤마 몇이니? 3,a라고 말해도 분모가 0 되는 게 x이고 그래서 그러면 a가 될 거니까 이 3,a가 어디 있으면 된다고? y는 x 위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y는 x 위에 있다는 게 뭔 말이죠? x랑 y가 같은 값이겠죠. 그러니까 a가 몇이겠다? 3이다 하고 뭐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함수를 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해설 보시면 역함수에게 실제로 구해서 한 거는 좀 엄밀히 증거에 불과한 거고 우린 그냥 어떤 식으로 알면은 괜찮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두 문제 아시면 다 대칭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4라고 나온 함수 대칭점 몇 콤마 하면? 몇 콤마 하면? 대칭 거라 말해볼게. 일 거니까 y는 x 더하기 5일 거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뭐죠 이거는?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 1번이 그 1번 둘 다 대칭점이 무엇이냐, 대칭선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뭐 A랑 무엇인지, A랑 B가 무엇인지, 그리고 M과 N이 더 만들어 볼게. 자, 이 문제가 있어요. X축이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를 보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유리 문제가 아닌 거 확인하셔야 돼. 왜냐면 대칭 뭐랑 뭔지를 충분히 알아냈잖아. 자, y는 x 더하기 5는요. 대충 그려봐도 되겠죠? 여기를 5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니까 뭐 쯤 되겠지. 이 누구 이거 누구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없죠. 이 대칭점이 이 선의 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실상 당연하고, 애시당초에 이 대칭선을 점을 지나면 이게 1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 먼저 찍은 다음에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 뭐 무튼 이 두 직과 있는 요가 얼마인지까지 가죠. 근데 이는요 이 그 직등변일 수밖에. 두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직교하는 건 일단 당연한 기정사실이고, 기울기 1짜리라면 여기가 것도 45도인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 루트 비율에 있다 라고 하는 걸로 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지금 몇일까? 여기가 지금 1이고 높이가 몇이라서 높이가 곱하기 3 2분의 1을 9까지도 말할 수 있다 라는 거겠지. 이런 넓이고 유리 함수를 그려야 한다고 없다고 제발 아시겠죠? 필요한 정보만 캐치한 다음에 그 그림만 그려, 필요한 그림만 마무리. 그 정도 괜찮죠? 봅시다. 여러분 1대1 대응함수에 대해서 한번 좀 고찰해 봅시다. 1대1 대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1대1 대응함수는 존재하는 모든 직선함수일 거예요. 모든 1차 함수.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무조건 감소만 하는 그 함수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리고 증가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죠. y축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직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x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깔았을 때 이 함수의 최대값이 몇이고 최소값이 몇인가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죠?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 베타에서 갖겠죠. 최소값은 알파에서 갖겠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정역을 제한을 한다면. 이게 왜일까? 이 함수가 뭐 하기 때문에? 증가만 하기 때문에,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에 큰 쪽에서 크겠지, 작은 쪽에서 작겠지 라고 하는 게 본능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증가함수라고 하는 건 좀 더 본질적으로 넓은 범위로 따지면 이게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1대1 대응함수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이 얘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굳이 가지 않을게. 이것까지 가면은 수학 2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함수가 감소함수래요.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래.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이 어디고 최소값인가를 물어봐. 그럼 최대값 어디서 갖겠어? 알파에서 가질 거니까 알파를 대입한 값, 최소값은 베타를 대입한 값이 될 수밖에 없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두 함수, 얘나 얘는 둘 다 무슨 함수라서? 1 대응이라서요. 주어져 있는 제한 범위의 양 끝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오는 게 뭐하다?
졸라 당연하다. 이 가운데 어딘가를 고민하거나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1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대로 가자. 얘 범위를 1 때 우리 뭐 그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방금 이 함수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함수나 이 함수나 분명히 의심의 여지 없이 뭐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강조 아까 많이 했었어. 유리함수는 무조건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다? 얘가 이 안에서 증가하고 있던 감소하고 있던 둘 중에 하나인 게 확실하다면 일단 나 같으면 f-1 값이랑 f1 값 이 구간 양 끝에 있는 이 개의 값을 일단 조사부터 집어넣어 계산 얼마니? 1분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맞나요? 맞죠? 집어넣으면 얼마냐? 3분. 야, 둘 중에 누가 더 크니? 3분의 5가 더 크니? 그럼 걔가 스르르 간다. 최소값은 얘다. 의심하지 마.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이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심심하면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돼. 근데 어차피 이게 필연이라고. 그래서 2랑 4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G2, G4 값을 먼저 얘기를 먼저 하고 봅시다. G2 얼마냐? 4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G4는요?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5야.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무조건 유리함수는 제한된 범위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고 그 최대가 무엇인지는 그냥 양쪽 끝에 있는 함수값만 집어넣은 다음에 고민해 주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이 쪽가 깔끔하게 만약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A를 집어넣어봤자 이 함수값이 몇인지 모르잖아. 그땐 좀 고민해. 이 그래프가 어떤 생김새인가에 대해서. 아시겠다? 알려나? 네, 그 정도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게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 1대1 대응인 함수에서 그 범위 양 끝에서 무조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오게 없을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 배울 무리함수에서도 그대로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받아들여줍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도 일단 개념 설명을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일단 뒤에 거 바로 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지우고 새로 쓰는 동안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8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 그 책 봐요. 자, 너무 오랜만이고 집합. 자, A 집합이나 B 집합이나 다 x, y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친구들이래. 근데 A 집합은 그 x, y가 어떤 관계다? y가 x분의 x 더하기 1이 되는 그 관계의 x, y들. B 집합은 y는 k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래. 그런 다음에 A랑 B의 집합에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집합으로만 설명됐지만 우린 요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 A 안에 있는 그 함수를 내가 fx라고 표현했을 때 이 집합 안에 있는 그 함수를 gx라고 표현했을 때 fx랑 gx에 공통 부분이 없다는 게 뭔 말이죠?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집합이 좋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유리함수를 가장한 집합 문제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집합 표현을 되게 살벌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함수가 만나지 않는 케이스 보면은 되게 뭔가 밍숭맹숭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들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죠. 어쨌든 상황 판단은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좀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x점근선 누구니? 이렇게 보면 또 x점근선 뭐 모른다고. 그냥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구니까? 0이니까 x는 0, 즉 y축가 지금 세로점근선이 되고요. 가로점근선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네요. 점근선, 요점근선 기준 쪽에 그려지는 거냐면 x를 집어넣으면 fx군 가능할 거란
자, 그런 다음에 조직선 너무 같은 점을 식인 게 저게 더하기 4. 요 함수 때문에 K 빙글빙글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만나면 안 된다? 않도록 하는 K 범위가 무엇인가 구하래. 일단 그냥 모든 무조건 이 한 몇 만나니까 두 만날 수밖에 없지. K는 절대 양수는 없다는 판단이 딱 들어야 하는 생각이죠. 기울기가 양으로 뭔 말인지 맞아? 그럼 K가 만약에 한 직선이 파란색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 모는 충분 가능이라고 봐요. 이게 뭐 간에 어떤가? 그러면 0보다 안 돼? 0보다 작을 때 지금 우리 누구 무시하고 있죠? 0을 무시하고 있지. K가 딱 0이 된다면 어떤 일을 이 기준에 뭐기 때문에 원래는 점근선 이 두 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 근데 그래프 해석으로 가지 않고 방법 거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건 X로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할 때 이 두 함수가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건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 해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방식으로 진행해도 하는 순간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 간에 한 번씩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가지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의도 자체도 그래프 해석하라는 거가 될 거고. 도 생명이에요. 할 이라면 있는 게 마땅하다. 그럼 유형 중에 하나예요. F1, F2는 합에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그 표현 이런 식으로 2020 3을 집어넣는 게 얼마인가 말이야. 당연히 아니 규칙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것도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F1부터 먼저. 자, 그러면 F2의 3은 2분의 3, 여기다 2분의 3 빼기 2라면 2분, 그리고 분자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면 얼마죠? 3일 거예요. 3은 다시 F4나 마찬가지 어디로 돌아오냐면 얘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다음은 나오겠죠. 는 있고 2분의 3 이렇게 돌아가서 나올 수밖에 없다면 21번을 하면 요 뒤에 있는 게 뭐 홀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홀수 번째에 있는 친구들인 2분의 3이 그냥 하는 간결한 문제로 해석하게 된다 이 말이지.
자, 예제 10번 갈게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y는 x분의 1 위에 일단 a점이 잡혀 있고 요 a점에서부터 이제 x축과 평행하게 오른쪽으로 쭉 간 요 점이 이 파란색 함수와 만나는 점을 b점, 이번에는 a점에서부터 y축과 평행하게 위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c점이라고 해서 삼각형 ABC를 만들었고, 아무리 봐도 직각 삼각형인 이 넓이가 몇이 되도록 하는 50이 되도록 하는 요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 넓이가 50일 때 저 k 값 구하라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의 모의고사 문제, 실제로 걔가 2006년 6월 교육청 문제라고 나왔는데, 뭐 사실 2006년이니까 되게 옛날 문제처럼 보이지만서도 이제는 이런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내신이나 뭐 그런 데도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좀 해야겠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서부터 설정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x분의 k랑 x분의 1 중에서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 유리함수는 파란색이니 흰색이니? 아무리 봐도 흰색 함수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다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점에서부터 설정해서 출발하는 게 가장 베스트 생각이라고 봐요. 이 a점의 좌표를 그냥 무난하게 a, a분의 1이라고 설정하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a, b로 설정할 수 있지만 굳이 b라고 막 미지수를 둬야 할 이유는 없죠. 요 곡선 위에 있다면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나는 기본적으로 a를 지금 양수로 가정한 상태라 보면 돼요. 1사분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자. 요 b점부터 먼저 보죠. a점과 b점은 동일한 어느 선상에 있어요? y선상에 있죠. 즉, 요 함수는 실제로 뭐냐면 y는 a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내 생각엔 요 b점의 y좌표는 a점과 동일한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죠. a랑 b는 지금 동일한 y선상에 있으니까. 그럴 때 요 x값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야. 일단 요 b점이 y는 x분의 k 위에 있으니까 x분의 k가 몇이 되도록 하는? a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구해주고 그 x값이 저 세모자리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이죠. 얘랑 얘 곱한 x값이 얘랑 얘 곱한 ak랑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모자리가 알고 보니 뭐였다? ak라고 하는 이런 값 표현으로 일단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 일단 스타트를 한 거야. 자, 이번에는 저 C점으로 가죠. A점과 C점은 동일한 X선상에 있으니까 C점의 X좌표는 A로 스타트하는 게 맞고, 이때 Y좌표는 당연히 요 X에다 A를 집어넣은 A분의 K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 자체도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은 저 A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라고 봤을 때, 자, 가보죠. 요 3분 AB의 길이는 뭐냐면 B점의 X좌표에서 A점의 X좌표를 뺀 AK 빼기 A, A로 묶어내면 A의 K-1 정도로 표현하는 거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지. X 차이가 될 거니까. 그리고 AC라고 하는 요 높이는 Y좌표인 A분의 K에서 A분의 1을 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로 묶어내면 A분의 K-1 정도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BC는 뭐랑 뭐의 곱에다가 AB랑 AC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하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가 될 거고, 실제로 한번 계산식을 써보죠. A의 K-1과 A분의 K-1의 곱인데, 놀랍게도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어차피 뭐하 룸명이죠? 나라가 룸명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남는 게 뭐다? 2분의 1의 K-1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몇이 되고 싶대? 50이 되고 싶다 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죠. 따라서 요 K 빼기 1의 제곱은 몇이면 충분하고? 100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K 빼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일 텐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캐치하면 된다? 양수값을 캐치하면 될 거니까 10이다. 따라서 답은 얼마였다? 11이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굿? 굿. 사실 여기서 말하는 K는 기본적인 범위가 요 1보다는 어떤 쪽에 있어야만? 큰 쪽이 있어야만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기 때문에 라고 하는 설명으로 덧붙이면 조금 더 완벽한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 양수값을 캐치하는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뭐부터 하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곡선 위에 점부터 설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저 A점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요 넓이 값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요. 왜? 결과적으로 A랑 A는 뭐 할 거기 때문에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K값만 결정이 되면은 이 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 점에서부터 위로 해서 만들어진 그 삼각형 넓이도 분명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똑같은 50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신기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유리함수는 이런 식으로 넓이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성질도 굳이 말하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넘어갈게요. 예제 11번.
그 유리함수는요, x점근선이 1짜리, y점근선이 2짜리인 그래프 두 개의 쌍 중에서 한쪽에 있는 것만 그렸대요. 왜냐하면 x를 지금 1보다 큰 범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요 1사분면 쪽에서만 그려지는 요 fx 위에 적당하게 움직이고 있는 요 p점이 있대. 요 p점에서부터 y점근선을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a점, 반대로 x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b점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구하라 했냐면 요 PA 길이랑 PB 길이 합의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자, 의도가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 두 개 양수 길이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분명히 이건 무슨 문제일 수밖에 없어? 산기.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요. 고1뿐만 아니라 고2, 고3 때까지도. 그래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만 뭔지는 알겠는데 이 문제도 이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어. 물론 요 P점에 있는 좌표를 그 문제에서는 여기를 뭐 A, 이렇게 설정했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봐봐. 차라리 요 길이를 나는 T로 잡을래 그냥. 뭐 변수는 뭐 A로 해도 상관없고 뭐 딴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난 그냥 T로 할게요. 요 길이를 T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A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실제로 여기가 지금 1이죠? 1에서부터 얼마만큼? T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A점 X좌표는 T 더하기 1콤마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난 봐. 그치? 그런 다음에 Y좌표는 그대로 2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 P점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확인해봐. A점이 이제 T 더하기 1로 가니까 P점도 T 더하기 1로 가요. 그리고 T 더하기 1을 요 X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T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T분의 9 더하기 2가 되겠죠. 즉 여기는 T분의 9 더하기 2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걸 잘 보시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2에다가 T분의 9만큼 더했다는 표현이 거기 때문에 요 PA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분의 9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2에서부터 얼마큼 추가되는가? 그게 지금 요 길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서 PA랑 PB라고 하는 건 실제로 뭐랑 뭐 합이었다? T 더하기 T분의 9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 이 친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건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갈기는 게 맞을 거란 말이죠. 컷 2 곱하기 루트 9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끝난 게 아니죠. 산술기 하니까 등호 조건까지.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랑 얘가 둘 다 몇으로 나눠 가질 때? 정확히 몇으로 나눠 가질 때? 둘이 합해서 최소값이 6인데 둘이 같을 때가 최소니까. 그렇죠. t가 몇일 때? 3일 때 성립한다 까지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문제로 해석하면 되는데 봐봐요. 그 469번 있잖아. 이거 이제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제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그 문제 보시면요. 지금 상황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 PA랑 PB의 최소값이 몇이 되도록 하래? 6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결정하래요. 자,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았어요. PA랑 PB의 합의 최소값이 6이라는 얘기는 PA 길이나 PB 길이나 둘 다 몇몇으로 나눠 가질 때? 3, 3으로 나눠 가질 때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똑같은 값으로 나눠 가져야 돼. 그러면 지금 거기 점근선 대칭점인 2,1에서부터 여기 봐봐. 지금 2,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몇만큼 가래? 3만큼 가고 위쪽으로 3만큼 간 여기가 지금 실제 P점이라 보는 게 맞다 이 말이지. 이 P점이 몇 콤마 몇일 것 같아요? 2에서부터 3만큼 오른쪽 가니까 5죠. 그리고 1에서부터 3만큼 위로 가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4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5,4가 어느 곡선 위에 있다? y는 x 빼기 2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곡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실제로 이 5,4를 집어넣어봐. 3분의 k 더하기 몇이? 1이 4가 되도록 하는 3분의 k가 얼마인가? 그래서 k가 몇이 나온다? 9가 된다 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나쁘진 않다 라는 거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냥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정도로 유리함수에서도 산술기하 평균이 정말 자주 나오고 이 넓이 문제도 제대로 어디서부터 설정하는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다. 이게 어려우면 좀 곤란하다라고 제 개인적인 감상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시간이 좀 많았다면 거기 마펄트 특강에 있는 그 문제들도 싹 다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 얘기는 일단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유리함수 파트에서 마플 특강에 있는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들, 당연히 발전 문제 제외하고 그 뒤에 단원중업 문제도 472번에서부터 488번까지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가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